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지금 5월 3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요. 예년 같으면 따뜻할 때는 거의 영상 27도, 28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원래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 무렵인데 올해는 굉장히 날씨가 더디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춥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아무래도 일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식물의 하자율도 조금 높아지는 시기라 물 관리도 좀 예민하게 해야 되는 시기여서 좀 어려운데 올해는 여전히 시원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기에는 좋은 날씨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에키네시아를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겹 에키네시아만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사실은 올해는 에키네시아를 촬영할 계획이 없었다가 작년에 요맘때쯤에 사전 예약을 한번 진행을 해서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 영상이 한 번 더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생각보다 에키네시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인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올해도 역시 에키네시아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 겹꽃들을 여러분들에게 품종을 소개를 해드리고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하는 법이나 이런 건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 이 에키네시아 품종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새로운 품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라즈베리 트러플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붉은색, 단순한 핑크색이 아니라 진한 붉은색의 살몬 컬러가 배어있는 형태로 꽃이 개화를 하게 됩니다. 키가 한 60cm 정도 자라는 에키네시아 치고는 준외성형에 속하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서도 예쁘게 밸런스가 좋게 수영을 형성을 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꽃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자면 이 겹꽃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꽃이 이중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단부에는 폼폰 형태라고 해서 동그란 형태의 꽃이 겹꽃으로,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커트의 형태로 또 꽃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진한 붉은빛이 도는 살몬 컬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폼폰 형태의 꽃의 중심에는 초콜릿 컬러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진한 색감을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개체가 성숙했을 때는 꽃 지름이 10cm에 달할 정도로, 이게 에키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큰 품종이니까 화려함을 추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품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멀레이드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 70cm 정도로 자라는 준외성형에 속해서 역시 화분에서 연출을 하기도 좋은 그런 품종인데요. 이 마멀레이드가 오렌지나 귤로 만든 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렌지색보다 약간 진한 컬러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이 마멀레이드 잼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역시 이중으로 꽃이 개화를 하게 되는데 상단부에는 주황빛, 그리고 하단부에도 스커트 형태의 주황빛 꽃이 맺히게 되는데 이 꽃의 중심부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면서 서서히 연해지는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함께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어서 이런 색깔이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품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미니벨이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 40cm에서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에키네시아에서는 외성형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화단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한 핑크색을 갖게 되는데 이 꽃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니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에키네시아 겹꽃이 상단부는 동그란 폼폰, 하단부는 스커트 형태로 밑으로 떨어지게끔 화형이 형성이 되는데 이 미니벨은 어릴 때는 하단부의 꽃잎도 굉장히 플랫하고 위의 꽃도 겹꽃이긴 하지만 완전한 원형을 형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겹꽃 에키네시아 형태로 개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외성종이면서 개화량도 풍부해요. 개체가 풍성해질수록. 그래서 작고 풍성한, 그리고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크쉐이크라는 품종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 밀크쉐이크라는 음료의 컬러감을 그대로 꽃에 담아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으로 꽃이 겹꽃으로 형성이 되는데 상단부에는 우윳빛 컬러의 라임색이 살짝 스며든 형태, 그리고 중앙에는 오렌지 컬러의 술이 보이고요. 하단부에도 역시 크림색과 그리고 라임색이 은은히 섞인 그런 스커트 형태의 꽃을 개화를 하게 됩니다. 키가 1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라는 에키네시아의 수준이라고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흰색 꽃 같은 경우는 꽃이 개화 기간이 좀 지속될수록 약간 꽃이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색깔이 탁해진다거나 검은색이 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에키네시아 겹꽃 중에서는 가장 그 흰색 컬러감을 색의 퇴색 없이 잘 유지한다고 잘 알려진 품종이고, 개체가 성숙했을 때는 한 뿌리에서 꽃을 4, 50송이 이상 피워내는 개화량도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품종이니까 순백색의 품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터플라이 키세스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날씨가 흐렸다 밝았다 해서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버터플라이 키세스라는 품종은 키가 한 50cm 전후로 자라는 외성형 품종에 속하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실 수 있고, 핑크색의 겹꽃을 보여주게 되는데, 상단부에는 진한 핑크색 꽃이 폰폰 형태로 개화를 하고, 하단부에는 연한 핑크색의 꽃이 스커트 형태로 개화를 하니까 같은 핑크색이어도 단색이 아니라 상단부와 하단부의 꽃이 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종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체 역시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뿌리가 성숙했을 때 꽃의 지름이 한 7cm 정도에 달할 정도로 가장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편에 속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핑크색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는 핑크색 에키네시아를 화분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품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슈프림 칸탈로프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 70cm 정도 자라는 일반적인 에키네시아의 수영을 가지고 있는 품종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에키네시아 품종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첫 번째로 좋아하는 품종은 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칸탈로프라는 게 메론의 한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겉피는 초록색인데 속살은 주황색,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라임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과육이 형성이 돼 있는 것들을 흔히 이제 칸탈로프 멜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처럼 꽃의 색깔이 완전히 쨍한 주황색이 아니라 칸탈로프 멜론의 속살과 비슷한 그런 주황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형성되는 스커트 형태의 꽃은 연한 크림색을 베이스로 살짝 이제 주황색 빛이 물드는 색깔의 대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사실은 이제 야생화 중에 이렇게 묘한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쨍한 색이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컬러감을 가진 그런 야생화가 생각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어서, 너무 쨍한 것도 싫지만 너무 밋밋한 것도 싫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그 전에 소개한 슈프림 칸탈로프고,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이 스트로베리 앤 크림입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실제로 봤는데 색깔이 너무 쨍하고 대조도 훌륭하고 꽃 크기도 커서 정말 눈이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이 상단부의 폰폰 형태의 겹꽃은 스트로베리, 그야말로 딸기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단부의 스커트 형태의 꽃은 크림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직관적인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조건들 다 차치하고 그냥 색깔이 워낙 대조가 강해서 눈에 띄는 야생화를 심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권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스트로베리 앤 크림을 재배하고 있는 네덜란드 현지 농가에서 촬영했던 그 사진들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실물로 보면 그 색깔의 강렬함이 더 빼어난 품종이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리 플러프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가 굉장히 낮게 자라요. 키가 한 40에서 50cm 정도 자라는 외성형의 꽃대도 이렇게 낮게 물기 때문에 화분에서 특히 적합하게, 아니면 소화단에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사실은 이름이 체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리처럼 붉은색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제 컬러는 이렇게 크림색 베이스로 중심부로 돌아갈수록 라임색 컬러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상단부의 꽃에 은은한 체리 컬러가 배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저도 왜 체리 플러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좀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쨍한 화려한 색보다 크림색을 베이스로 하되, 너무 단색 화이트보다는 다양한 톤을 은은하게 감상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핑크 더블 딜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대도 굉장히 낮게 조금씩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수영이 굉장히 빡빡하게 키가 한 50cm 이하로 자라서 화분형이나 역시 소화단에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그냥 핑크색 겹꽃 중에 가장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품종은 기본적으로 성숙했을 때 꽃의 크기가 7cm에 달할 정도로 에키네시아 치고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겹꽃이 상당
상단부의 폼폼과 하단부의 스커트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상단부 꽃의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꽃 줄기의 힘이 굉장히 단단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분에서 핑크색 겹 에키네시아를 좀 화려하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마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핫파파야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키가 한 70cm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키네시아 키 정도로 자라는 품종인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색깔이 아주 강렬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빨간색, 단순한 노란색은 조금 재미없는데, 이 색깔은 노을빛처럼 노란색과 주황색과 붉은빛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꽃을 개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컬러감을, 특히 햇살이 들이올 때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게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체 역시 성숙했을 때 꽃의 지름이 한 7cm 정도, 그러니까 겹 에키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해서 강렬한 컬러감과 그리고 커다란 이 꽃의 크기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강한 인상을 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이니까 역시 진하고 화려한 색감을 추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허니듀라는 품종입니다. 이 허니듀는 키가 한 70cm 정도 자라는 일반적인 크기의 에키네시아, 겹꽃 에키네시아인데, 제가 아까 슈프림 칸탈로프라는 품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멜론의 한 종류인데 이 허니듀 역시 멜론의 한 종류입니다. 껍질은 라임색이고 속살은 원래 메론 색깔이긴 한데 훨씬 더 흰빛이 강한, 크림색이 강한 그런 품종을 가지고 허니듀 멜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름처럼 이 꽃 역시 전체적으로 크림색을 베이스로 하면서 라임색이 은은하게 배어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상단부의 꽃은 조금 더 진한 라임색이고, 하단부의 스커트 형태는 크림색이 훨씬 강해서 은은한 색깔의 대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품종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라임색 컬러가 드는 꽃들이 비단 이제 에키네시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흰색이나 아니면 강한 초록색을 내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라임색을 은은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꽃은 사실 별로 없는데, 이 허니듀 같은 경우는 이 라임색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화이트 더블 딜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 70cm 정도 자라는 역시 일반적인 에키네시아 정도의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순백색의 겹꽃 에키네시아를 추구한다, 나는 다양한 컬러의 조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흰색이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권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상단부의 폼폼 형태도 흰색, 하단부의 스커트 형태도 그냥 순백색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뿌리가 성숙을 하게 되면 한 줄기에도 꽃이 여러 송이가 달릴 만큼 굉장히 풍부한 개화량을 자랑을 하는 게 또 이 품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평가를 할 때 흰색 겹꽃 에키네시아, 순백색의 겹꽃 에키네시아 중에 개화량만 두고 보면 가장 뛰어나다라고 전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워낙 꽃의 화형 자체가 두터운 두께감이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또 부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에키네시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순백색 컬러만 추구를 하신다면 가장 훌륭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키네시아 겹꽃들 12가지 품종을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도 있고 올해 새로 등장을 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써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어서 이 에키네시아가 특히 겹꽃들이 꽃을 개화하게 되면 굉장히 예뻐서 화분에 키워도 좋고, 외성형 같은 경우는 아니면 들에 심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번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예쁜 정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